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리플 코인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스 20%나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저점의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동 사태는 우리 코인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현재 이란 사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밝혔는데 벌써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꾸고 있죠. 자, 최근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에서는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은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방송을 좀 덧붙이고 있는데, 자, 바로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을 재천명하긴 했지만 전면전은 자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중동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최근 총리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총리는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시 내각을 유지를 해야만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시 내각은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 연정을 이루고 있는 구구 세력과의 연대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중도 보수층의 지지 역시 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각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최근 이란의 영사관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가 굉장히 괘씸하긴 하지만 전면전은커녕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 현재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과 젊은 층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이란은 확전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면전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내막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양상은 사실 장기화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에 1조 8천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금액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의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자금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두 다 불리한 상황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바이든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국이 지금 나약해서 중동 상황이 악화가 됐다라면서 바이든을 옥죄는 트럼프인 거죠. 그래서 현재 바이든이 올 11월에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세계 이제 경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은 대선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이 이란의 중동 사태는 조만간 원만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됐지만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ETF가 이미 출시가 됐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날이 이제 딱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호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코인시장에 나갈 길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홍콩 ETF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비트코인 ETF보다 더 센 놈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ETF와 반감기보다 더 폭발적인 진짜 호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홍콩을 넘어서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국 시장을 더 뛰어넘고, 이 만약에 중국 투자자 중 극소수라도 비트코인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인데, 이 물꼬를 틀어준 게 바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홍콩으로 넘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은 가치가 떨어진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팔고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홍콩 ETF까지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앞으로 10일 정도 후면은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ETF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 홍콩 ETF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금 상환에 더해서 현물 상환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비용과 세금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자와 발행사들 모두 다 선호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홍콩에서 이미 현물 상환이 가능한 ETF를 출시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SEC에게 현물 상환을 요청하긴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될 경우에 ETF 분석가는 약 3경 8,790조, 거의 4경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우리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홍콩까지 가세를 하고 있죠. 홍콩, 아시아는 미국 시장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10경 원까지 우리 코인시장의 규모가 커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코인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3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약 3,300, 3,400조 가량 되죠. 그러면 10경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코인시장의 규모는 곱하기 30입니다. 30배까지 그 덩치가 더 커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현재 1,700에서 1,800조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약 5경 원까지 규모가 커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자,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대비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죠. 충분히 곱하기 30이 아니라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그 덩치가 커져 나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 과거 이 비트맥스 거래소의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알트코인을 통해서 1000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할당할 것이다라고 진단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재밌는 시장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간 일본은 쓰레기 코인으로 10배 수익을 올렸겠지만 이제 1000배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서 이렇게 현물 ETF를 이제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까지 같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아직 증권성 리스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를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리플 코인까지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현재 비트코인 ETF 경쟁을, 즉 현물 ETF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자, 자칫 잘못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중국에게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앞으로 계속해서 ETF는 이더리움이 이미 출시가 됐고 리플 코인 그리고 솔라나 코인 등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 하면 미국도 이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5월 달로 다가오는 바로 다음 달이죠.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해서 리플 코인까지도 같이 승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에서도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소송전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법정 명확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성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리플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리플의 현물 ETF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도 이제 곧 이런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아져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ETF 출시를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죠. 그런데 이 게리 겐슬러도 조만간 올 연말쯤이면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권 주자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의 9%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바로 공화당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정당인 거죠. 그러면서 현재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까지 다들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후보는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리플과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도 비판을 해왔었던 그런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이런 SEC 위원장이 임명이 되게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도 굉장히 새로운 지평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ETF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리플과의 소송 관련해서도 엄청난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게리 겐슬러는 이제 곧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는 거고, ETF 관련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도 새로운 지평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확대를 본다 하면 이 소송도 이제 곧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도에 SEC가 우리 리플에게 벌금으로 7억 7천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작년 10월 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리플이 2월 20일이었죠. 이때 당시 판매 계약서를 SEC에게 제출을 오픈을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SEC는 우리 리플에게 또다시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죠. 거의 3배나 높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부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리플의 가격 조작이죠. 가격 조작을 어느 정도 지금 포착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리플 같은 경우는 SEC의 이런 터무니없긴 하지만 20억 달러,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SEC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SEC가 이를 거절하고 이 합의가 되지 않고 이 가격 조작을 만약에 세상에 오픈하게 된다면 우리 리플 코인이 완전히 지금 폭락하게 되죠. 기존에 있던 홀더분들도 다 떠나게 되고, 기존 리플 코인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했던 잠재적인 투자자들도 모두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리플 코인도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SEC가 원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벌금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리 겐슬러도 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교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가장 베스트다, 가장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출혈은 있겠지만 이 합의가 되게 된다면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ETF도 지금 시원하게 출시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IPO까지도 함께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이고, 리플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합의금으로 출혈이 됐었던 부분은 충분히 좀 충당을 하고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 차트를 보통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점의 추세와 그 저점의 추세가 현재 수렴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변곡점 구간인 거죠. 현재 변곡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송도 함께 마무리가 된다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그 수혜를 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그 수혜까지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송이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외부적인 악재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우리 안전한 세력들의 맥점 자리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겁니다.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인시장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런 사인들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코인장이 살짝 지금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재와 호재는 계속해서 좀 순환을 하죠.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살짝 눌림목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눌림목에서는 세력들이 매수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리들에서 털리시면 안 되신다. 개미 털기 당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